Recording in progress.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특강 강의할 때 핸드폰 사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워낙 오랜만에 특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민택 선생님이 특강 전담이라 이제 안 하려고 했다가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원래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이치에서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은 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영어 말하기라는 측면을 중점으로 내가 이렇게 좀 일관되게 엮어서 설명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초심자부터 시작해서 통대 입시반 또 이번에 통역대학원 들어가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말하기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대략적으로 들어본 얘기겠지만 그게 전체 그림에서 어떻게 이제 들어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본인의 이제 지금 수준별 어떤 훈련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 오늘 설명 들은 것 중에 어느 위치에 해당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겠구나. 그럼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좀 팁 같은 것들을 좀 드릴 거예요. 뭐 팁이라고 해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할 때 또 내 제자들이 영어 말하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조금한 팁 같은 것들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길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먼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영어 말하기 훈련에 가서 하면서 이제 결국은 방법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었는지 아시겠죠? 한영민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죄송합니다. 한영민 학원이 학원 이름이 원래 뭐가 될 뻔했다고요? 영장기 여학원이 될 뻔했어요. 영장기 여학원. 왜? 영어는 장기다. 왜 영장기 여학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어 소통력이 증진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꾸준함이다라는 걸 쓴 이유는 이래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막 새로운 방법들이 많잖아요. 뭐 무슨 요즘에는 되게 멋지게 포장을 잘했더라고요. 내가 유튜브 봐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포장을 되게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영어 원어민을 등장시키거나 해서 그 자신이 맞다는 것을 이제 검증시키려는 거죠.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원어민을 등장시켰다는 것이 그게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걸 검증하지 못해요.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건 간에 사람들이 자꾸 방법에 집착하는데 방법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도 뭐 골든 룰이어서 이거 안 지키면 틀렸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게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제가 여러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방법적인 설명들을 드리겠지만 그건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나는 오늘 들은 얘기 중에 뭘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걸 스스로 판단을 내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말 좋은 방법인데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꾸준함이 중요한 이유는 꾸준해야지 시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여건만 된다면은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하는데 내가 말하기 자체에 좀 더 어느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할애하고 있는 시간 중에 얼만큼을 여기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연습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늘지 않으면 말은 늘지 않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엄청 오래 공부했는데 오래 공부한 내가 생각하기에 오래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의 영어 말하기가 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잘 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얘 경험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영어에 투자한 시간이 얘보다 분명히 많은 것 같아. 근데 얘는 영어로 말하기를 나보다 훨씬 빨리 잘하고 표현도 좋은 것 같아. 나는 얘만큼 안 돼. 그러면 시간이 비슷하거나 얘가 좀 더 적었지만 얘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뭔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효율성 얘기할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방법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시간만 치우는 놈이 이겨요.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몇 안 되는 천재를 제외하고.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천재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천재가 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천재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재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PPT를 써봤어야 할지 내가 이거.
자, 이거 다음 넘어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단계별 변화 과정이라고 쓴 것은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느는 그 이제 연습 어떤 식으로 영어가 늘어가는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에는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얘기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1, 2년 살았다, 2, 3년 살았다, 3, 4년 살았다, 이거 해외파 아닙니다. 성인이 되었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파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성인 된 후에 20세 이후에는 한 15년? 저는 그 정도 이상을 해외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릴 때라고 하면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이라면 한 4, 5년 이상? 한 4년? 5년? 이러면 저는 해외파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성인 되어서 10년 아닐 것 같아. 성인 되어서 대학교 나왔다 해외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부분의 한국에서 여기서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늘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정 안에서 요 단계에 거치는 사람들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가는 거니까 요 단계에 거치는 사람 돼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것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나눌 거예요. 물론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뭐 단계로 나누면 뭐 20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유의해야 될 부분, 요 훈련 방법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 요 훈련 방법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최종 유의사항을 설명할 거예요. 최종 유의사항은 이제 전체 다 묶어서 그 다음에 단계별 유의사항을 얘기하면서 이제 방법들에 대한 예시를 들을 거예요. 예시를 들으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할 건데 그거는 우리가 SO 수업 시간에 하고 있고 AD 수업 시간에 하고 있고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좀 더 팁들을 좀 더 드리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 뒤에서 하게 될지 여기서 하다가 다 해버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필 받으면 여기서 다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최종 유의사항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상한 오늘 특강의 순서는 그겁니다. 전 이 그림을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도대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임상현 씨가 그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하기 연습의 핵심은 말하기가 아니에요. 일단 말하기 연습의 핵심은 인풋입니다. 이 인풋.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결국은 시간이라고 했죠. 결국은 꾸준함이라고 했죠. 결국은 꾸준함이라는 말과 인풋이 지금 화살표 3개고 아웃풋이 1개죠. 여기를 2개를 합쳐보면 말하기가 얼마나 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지금 이 특강의 목적이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제가 특정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라든지 이러한 그 소위 뭐 회화를 표방하는 그 이제 교육 그 기관들이 있어요.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1 영어회화 뭐 이런 데도 있고 땡땡땡 이런 데도 있고 근데 뭐 사실 뭐 업계에 있긴 하지만 나랑은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긴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저쪽 건물에 하나 있더라고요. 저쪽에 버거킹 쪽에. 그래서 올라가다가 거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팜플렛 같은 게 있길래 이렇게 뭐지? 쓱 봤어요. 봤더니 되게 제목도 그렇고 아주 안에 그 사무실도 아주 막 깔끔하게 해놓고 이 팜플렛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쁘게. 진짜 한영민하고 진짜 너무 구려. 생긴 게 너무 구린가. 내가 봐도 하기 싫어. 그리고 이제 본데 내가 딱 그래서 그 엘베에서 딱 서서 누가 거기 들어가더랬는데 외국인 딱 나오면서 이제 뭐 그 외국인 분이 이제 선생님인가 봐요. 근데 여기 분이 학생이야. 근데 딱 하면서 Hi, hey, what's up?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딱 안쪽을 슬쩍 보니까 데스크도 멋있게 돼 있고 막 유니폼도 입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교재 딱 진열해 놓고 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팜플렛 딱 봤더니 내가 30년 전에 봤던 회화 수업하고 전혀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1 수업을 받을 수 있다가 첫 번째 이게 제일 꼽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시간을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어 말하기는 이런 식으로 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줄게. 나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곳을 기대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걔네들이 돈 벌 때 내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었어. 어떤 영어 회화 광고에서도.
근데 또 이렇게 대충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와서 찾아봤어요. 누군데 이렇게 지점이 많아? 찾아봤더니 이러더라고요. 뭐 가격 막 이런 거 해놨어요.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물어봤더라고요. 땡땡땡 해보려고 하는데 뭐 1대1이라고 들었는데 몇 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50분인가? 그러더라고요. 1회. 그리고 1대1로 수업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게 기본이래요. 그럼 한 달에 8번. 그리고 20몇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을 떠나서 한 하루에 50분. 그러니까 이제 교재가 있긴 한데 이제 교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야기할 거리를 주는 몇몇 문법 사항들이나 어떤 토픽을 고급반은 토픽을 정한 다음에 50분 동안 대화를 하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대. 한국인 선생님 혹은 외국인 선생님 선택할 수 있대.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다 읽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거기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그거하고 뭐가 다를까? 하루 6문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영어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지금 찾아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하루에 50분씩 해서 한 달에 8번을 한대. 그럼 이 직장인 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1대1이니까 본인 시간에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분들이 50분 말고 회사 다니면서 뭘 할까요? 없더라고요. 과제에 대한 얘기가. 하루에 50분씩 외국인과 대화해보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유창성을 확보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30년, 뭐 다른 바에서 나왔다면 50년 정도 나왔거든요. 난 한 200년 봅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자녀들에게 야 니네 절대 위인전 보지 말아라. 위인전 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위인전이 왜 위인이에요? 위인이니까. 넌 위인이 아니야. 여기 위인전에 나온 위인들은 범인이 아니에요. 넌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허황된 꿈을 꾸지 마. 제 지론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 할 거나 묵묵해. 그러면 네 자리에서 그래도 잘하는 사람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 지론이에요. 절대 위인전 보지 말아라. 위인전이 있긴 했어, 집에. 집에 있긴 했어. 왜냐하면 애들 엄마가 전집으로 사놓으니까. 왜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인풋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3개 하고 1개 그린 이유가 10개를 때리 넣으면 1개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되고 해외파가 아닌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해외파 몰라 니들은. 야, 안 듣고 있으니까 괜찮아. 듣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 이게 이제 재미삼아 내가 특정 부분을 강조하라는 거지. 제가 해파라고 해서 내가 뭐 안 좋은 얘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왜 안 익혀지는지 그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것하고 그걸 못 갖고, 뭘 갖고 있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엄청 열심히 외웠어. 선생님, 교재를 3권이나 외웠는데 왜 자꾸 영어가 안 좋아지나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영어의 바다가 이렇게 큰데 요만큼 외웠는데 내가 왜 말할 때 이게 안 나오냐는 거야. 턱도 없어요. 늘어가는 과정은 인풋이 무한대로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6문장,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 6문장이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느끼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왜 6문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명제가 그거예요. 광고 카피가. 영어는 하루 6문장. 영어로 해볼까요, 그거? English is 6 sentences a day. 난 물어보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지, 진짜. 자,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인풋량이 일단 광대하게 많아야 되고요. 동시에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연습이 없이는 동시에 말하기는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화학원에서 표방하는 말하는 연습을 한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뭐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 뭐가 들어와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두 개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됐어요. 막대한 양의 인풋을 강조했죠. 3가지 다. 혹시 까먹을까봐 적어놨어. 지금 어린이나 성인이 돼서는 이제 외국어로 배우고 어린이일 때는 모국어로 배우는데 인풋 아웃풋 얘기하다가 더 얘기할 거 있었는데 이건 좀 이따 해야 되겠다. 그럼 아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 좀 더 설명할 걸 해야 되겠다.
인풋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풋을 제가 항상 나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풋의 어떤 측면을. 첫 번째 인풋은 아예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O에서 이번 달에 follow in their footsteps 했었죠. follow in their footsteps.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었죠? 별자치를 쫓아가다 1대1 대응으로. 좋아요. 1대1 대응으로라도 일단 모르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SO나 AD에서 뭐 있었나요? 모르는 말. fierce looking gorilla. 고릴라 앞에다 fierce looking이라고 하면 이런다는 거. 모르는 건데 배웠어. 단어가 됐건 의미 덩어리가 되었건 간에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측면이 첫 번째 인풋이에요. 두 번째 인풋은 뭐냐? 여기 써놨어. 까먹지 않으려고. 대충 알고 있던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 요것도 인풋에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한영민 나오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들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assume 같은 단어들. 정말 극악무도하죠. assume 뭐라고 보통 알고 있나요, 우리? 가정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assume 뭐예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eople assume that English teachers are good at English. 그럼 가정하다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영어 선생님은 당연히 영어 잘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전제로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정하다가 아니거든. 그죠? 그걸 몰랐던 걸 모르는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소통에 도움이 안 되겠지.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대충 알고 있거나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걸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풋 과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해나이치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분, 첫 달이었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영어 공부한다고 하는 소위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해? 영어 사전에서 그냥 찾아보죠. 영한 사전에서. 근데 영한 사전에서 찾아보는 건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으면 그거 찾아봐 안 찾아봐? 안 찾아보죠. 모른다고 생각하면 찾아보는데 찾아보는 거 어디서 찾아봐? 영한 사전에서 찾아봐. 그러니까 모르는 건 잘못 알고 잘못한 건 절대로 제대로 못 알고. 그 말 이해되셨어요?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을 영한 사전을 쓰기 때문에 몰랐던 걸 잘못 알고 그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못 안 게 나오면 잘못 안지 모르니까 체크를 안 해보죠. 그럼 그건 영원히 잘못 안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계속 잘못 안 것만 쌓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나오겠냐고.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두 가지 단계, 인풋 단계에서 그걸 고쳐야 된단 말이야. 처음에 몰랐던 걸 알 때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혹시 잘못 알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거.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초보자뿐만 아니에요. 더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 보면 나도 그래. 나도 지금까지 하다 보면 이거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겠냐고. 자,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대충 알고 있던 걸 제대로 안다는 것에 얘가 첫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ssume처럼 1대1 대응으로 알고 있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맥락과 엮어서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맥락과 엮어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수업에서 하고 있죠. SF, SO, IM, AD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써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수업 준비하면서 너 어디 살아?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너 어디 살아요?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Where do you live? 뭐 where from? 뭐 where do you live? 그러면 서울 살아. I live in Seoul. 그랬더니 서울 어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Where in Seoul? 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아. 그런데 10명에게 물어보면 나는 5명보다 더 높은 비율로 Where in Seoul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 Seoul where? No. Seoul is a big place. Seoul is a big city.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10번에서 7번 이상의 확률로 Seoul is a big city라고 답했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게 뭔 뜻이에요? Seoul is a big city. 서울이 다 네 집이냐? 물론 그 정도까지 반말은 아니야. 그 정도까지 반말은 아닌데 그 느낌이라고. 서울 살아라고 하면 얘가 서울이 얼마나 큰 장소인지 아는데 서울 살아라고 하면은 서울이 다 네 집이냐 이런 식이야. 근데 서울 어디 이거거든요. 근데 where in 서울이라고 하는 게 틀리진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맥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울에서 맥시리라는 말을 오, 그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그래야 나중에 써먹을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알면 넘어갔죠. 그러니까 대충 아니까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 단계에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도 10개를 외우면 1개 쓸까 말까인데, 그렇게 알아가지고 100개 알면 1개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쓰는 말이 매 똑같은 말만 나오지. 그죠? 자, 그리고 또 요건 아까 썼고, 딱 필요한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바로 뭐에 진리가 있냐면 맥락이라는 것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맥락. 그 맥락이 뭐냐면 맥락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한국말을 떠올려서 짜깁기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이 떠오르면 그 맥락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정확히 알고 있는 말들이 여기 이만큼 있고, 내가 한국어 모국어자니까 한국어는 정확히 알고 있죠.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 다리처럼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한국어가 여기 있고 영어가 여기, 한국어 많아요, 영어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어 많죠. 당연히 저도 한국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맥락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딱 떠올려서 이걸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영어로 할지 한국어로 할지 결정하는 것 뿐이야. 그 개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야, 서울 어디 살아요? 서울 어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울 어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화 과정이 이제 처음에 입에서 발화되는 과정이 서울 어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서울 중에서도 어딘지 궁금할 때 영어로 떠오를 때는 아예 그 말부터 떠오르는 거라고. 그 서울 어디라는 그 개념이 맥락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연계된 뭐 서울에서 맥시리가 있다면 서울 어디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고 그게 틱 건드려져서 뭐 where is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서 빅시가 나오고, 한국 그 맥락이 틱 건드려서 서울 어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서울 어디를 떠올린 다음에 서울 어디는 서울 이서 빅시리였지. 그러면 서울 이서 빅시리를 말해야지. 이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는 과정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실제로 이게 명시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교육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은연중에 그런 거라고 교육받았어. 왜? 우리 북은 뭐라고 배웠으니까? 책이라고 배웠으니까. 고는 뭐라고 배웠으니까? 가다라고 배웠으니까. 비동사는 이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놓고 우리 보고 영어 하라고 하는데 못했는데 왜 니들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야. 그렇잖아요.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맥락이 있으면 틱 건드려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나오거나 한국어로 나오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위 해파라고 하는 인간, 죄송합니다. 해파라고 하는 분들은 어렸을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게 됐어. 너무 좋은 시기에 이게 어떤 맥락이 건드리면 영어로 나오고, 내가 한국어로 말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엄마랑 얘기할 때 한국어로 나오고, 이게 따로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한국어를 거쳐야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됐고, 한국어를 거칠 때도 묶으면 안 되는 게 묶여지다 보니까 결과물이 좋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맥락까지 엮여있는 영어의 양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아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하고 1대1 대응으로라도 알고 있는 말의 양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회화학원 가서 하루 50분씩 한 달에 8번 하는데 뭐가 늘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닙니다. 자, 아웃풋 얘기, 이제 지금 인풋 과정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아웃풋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3개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맨날 써야 돼. 지속적 사용. 그러니까 그 사용이라는 측면은 물론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내가 오늘 주제가 말하기에 관하니까 말하기만 얘기할게요. 매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말고 내가 영어로 소리내서, 글이 아니라 소리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이게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의미 있는 기간 안에 소기의 성과 혹은 최소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그 본인이 기대하는 그 어떤 수준이 다르고 본인이 기대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2달 있다가 미국 저기 유학 갔는데 영어를 좀 한 단계 높여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게 직업인 만큼 거기서 확 거슬려요. 뭐 때문에? 2달 남은 거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대.
아, 무슨 태권도 노란 띠 따냐? 아니, 우리가 태권도 흰 띠에서 노란 띠 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2달 안에 태권도 노란 띠 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2달이면 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2달이면 뭘 할 수 있지? 어? 자유형 도립? 너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구나. 아, 도입. 그렇구나. 이게 수영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요즘. 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달이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해도. 그러니까 어떤 걸, 이제 2달이면 이런 정도의 시간이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가는 거예요. 2달이면. 자, 그 다음 지속적 사용 얘기했죠. 두 번째, 억지로 인풋된 것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오르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각을 쓰라고 하면 워낙 가진 게 없는 SO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야기를 만들어. 없는 이야기를 표현에 맞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지 이번 달에 SO 무슨 표현 많이 나올 거라고? Panic Rose. 이 패닉 로스가 나오면 그달 내내 패닉 로즈래. 패닉이 안 로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암기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써야 되는, 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말. 그래서 내 말을 쓰다가 틱 떠오르면 좋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어 양 방대. 그나마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쓰레기였어. 죄송합니다. 쓰레기는 아니었어. 근데 제대로 못 익힌 거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제대로 익힌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려고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내가 배운 요만큼이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별로 안 되죠.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3달 배워봤자, 열심히 외워봤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걸리는 날이 와. 현타라는 말 좋네요. 갑자기 어떻게 얘기하다가 여기다 이거 쓰면 되겠네 이게 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연히 하나가 와. 근데 그 다음에 오늘은 각을 쓰다가 표현을 3개나 떠올려 썼네.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게 재밌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어민의 말을 내가 익혔다가 그 제대로 익힌 말을 내가 한국말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이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하기일 때죠. 이거는 습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TV 틀어가지고 미드 보고 있는데 어제 외웠던 표현이 샥 나오네? 귀에 샥 꽂혔어. 이것도 능동적 경험이에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배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외운 게 걸리도록 하려면은 말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걸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죽은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제대로 익혔지만 이게 체화돼서 내 지식이 되려면 말을 해봐야 되는데 말해보는 시간이 없어요. 자, 한영문학에서 꼭 아웃풋을 하는 거 2가지 있죠. 각을 쓰기 하고 중얼거리기. 이게 제일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초보자 아니더라도 각을 쓰기 하고 중얼거리기는 다 합니다. 이름만 다르지 각을 쓰기 하고 중얼거리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는 안 왔나 오늘? 허아련 씨, are you there? 허아련 씨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있군요. 허아련 씨 그 서울외대 시험 봤죠? 네. 서울외대 시험 가기 전에 여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외대 시험 가기 전에 서울외대에서는 뭐 물어본다고 들었어요? 연설 아니니까 그 통역 말고 스몰톡 물어본다고 했죠. 스몰톡 주제가 뭐였나요? 뭐 이렇게 어떤 걸 주제를 보통 연습했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그러니까 제일 흔한 질문 중에 하나 허아련 씨 마이크 였죠. 그러니까 허아련 씨도 이런 거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죠. What made you decide to become a translator? What made you decide to become a translator? 물어봤어요. 그럼 허아련 씨 준비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Let me hear it. 다 말려먹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꼭 수업 시간에 잘하면서 이렇게 안 하는 척하는. 조금만 해주라. 사진이 없어. You can do it. 한국어로요? 아니죠. 영어로 해야죠. 영어로 해죠. 영어로. What made you decide to become a translator?
너무 about 심한 like communications with other people 어. and learning new things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문장만 준비했다고요? 자, 요럴 때는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한번 써먹읍시다. 서울예대 시험 봤잖아요. 그죠? 합격했잖아. 서울예대. 2차 안 봤구나. 그래도 이제 준비됐죠.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물어볼 걸 생각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음. 음. So what do you think the beauty is about learning a language? Perverse beauty, okay. You're a pervert. 음. 음. 오케이. 땡큐. 잘했죠? 자, 지금 보통 우리가 준비하면 마이크 들고 계시면 될까? 듣고 싶어요. 마이크 들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렸나 봅니다. 나중에 이게 녹화됐을 거야 아마. 이걸 왜 지금 하려고 했냐면 통역대관 준비하려고 하면 가서 이제 스몰톡 한다고 왜 통역사 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 인터뷰를 정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막 하죠. 이게 중얼거리기예요.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말도 하거든요. 내일 소개팅 나가. 지금 반응 보니까 네,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네요. 여러분 상처가 있나 본데 괜히 네, 못쏠 일이 많은데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내 얘기 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은 해보고 나가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거 영어로 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만약에 쓰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버벅거리는지를 알아요. 본인이 해봐야 돼. 남이 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근데 본인이 해보면 저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지금 60명이 넘게 지금 여기 있는데 갑자기 허아련 씨한테 저걸로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부담되겠어. 되게 나쁜 짓 한 거지. 그런데도 여기는 하잖아. 얼굴이 두꺼워서 그래요.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로바로 한국어를 통하지 않고 영어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야지 인풋 들어간 게 아웃풋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렇게 많이 항상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틀리는지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틀린지 맞는지 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발화 과정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이제 초기 단계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도 어린이가 잠깐만요.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울 때 처음에 보면 문장으로 말 안 하죠. 뭐부터 해요? 단어부터 해요. 단어. 그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단어를 명사부터 배우는 거 같나요? 동사부터 배우는 거 같나요? 명사부터 외워 우리는. 근데 미국 애들은 동사부터 배운대요. 근데 아니 정말 정작 감동해야 될 뿐에서 안 감동하고 아까 되게 잘했는데 이상한 데서 감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부터 배운다고 했더니 어떤 명사들을 배우는 거 같나요? 먼저 사물명사, 엄마, 맘마. 그러니까 사는데 지지 정말 필수적인 것들부터 배워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영어 원어민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통이 정말 안 되면요 단어로만이라도 해야 돼요. SO 다니는 분, 듣는 분, SF 다니는 분들이 아직은 내가 문법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 중얼거리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게 참 이게 논리가 참 안 맞는 논리예요. 애기야 내가. 근데 내가 이제 이상하게 허한 느낌과 힘이 좀 빠진 느낌? 그리고 입이 좀 심심해. 근데 이때 엄마가 한 소리가 있었어.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입이 안 심심해지고 뭔가 이렇게 힘이 나고 그랬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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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입에 저 꼭지게 물려진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맘마 주세요를 못하니까 일단 쉬고 있자. 맘마 주세요 할 때까지 쉬어야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 쪽팔리거든. 쪽팔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쪽팔릴 게 뭐 있냐고. 여러분 kak을 우리 네이버 카페 들어가 봤죠? 그거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세요. 하나도 안 쪽팔려요. 정말 안 되면은 그냥 단어로라도 나열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로라도 나열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는 단어 나열에 불과하고 단어도 한국어랑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게 벗어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영어했습니다. 네, 카글인데 me, sofa, sit, TV, watch. 명사 위주로 쭉 얘기했죠. 동사, 명사 이렇게. 어때요? me, sofa, sit, TV, watch. 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서 TV 봤죠? 보고 있었는지 봤는지 보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최소한 기본적인 의미는 전달됐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me, watch, TV, 소파 이렇게라도 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계속 SFA하고 SO를 계속 외우고 하고 막 지금 수업 듣고 있으면 어떤 수업인지 아니까 여러분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I sit, sofa, watch, TV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엄청난 발전이지. 왜 엄청난 발전이에요 이게? 단어들의 나열 순서가 어떻게 됐어? 영어 원어민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반은 된 거라니까? I was sitting on the sofa watching TV라고 안 나와도 I sit sofa watch TV만 나와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 성인이 된 외국 이민자, 우리나라 말고 유럽이나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 와가지고 영어 배운 지 얼마 안 되면 이렇게 말해요. 뒤에 문법은 틀리는데 단어들 나열 순서가 비슷해져요.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총과 총알이라고 부릅니다. 총과 총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요 총알을 막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알을 모으면서 뭐가 같이 모아지고 있는 거냐면 총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보면은 영어 학습법 제가 글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이 없는 자여 총알을 탐하지 말라. 조금 썰렁하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세요. 총이 없는 자여 총알을 탐하지 말라. 그 포인트는 뭐냐면 맨날 표현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표현에만 집착하지 마요. 총알이 아무리 많아도 총이 없으면은 사람을 살상할 수가 없죠. 계엄군처럼. 아니 롯데리아에서 작당을 했으면 총알만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총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기 뭐 내란버거도 있고 안 보셨나? 여기서 말하는 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이 총알이 없는 데서 틀만 마련될 수도 없고 총알만 마련한다고 해서 총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총기를 마련한다고 해서 총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규반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이 다 있죠?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총하고 총알을 같이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I sit, sofa, watch TV 총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표현들을 쓸까? 이건 총알들이에요. 아까 follow in the footsteps 들어갔죠. 그러니까 my father became a lawyer in his 20s and I really wanted to follow in his footsteps and become a lawyer too. 그러면 총이 있고 총알이 있으니까 총알이 하나 더해지면 내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해지겠지. 풍부해지지만 총이 없으면 아까처럼 나오는 거예요. watch, sofa, TV, me 뭐 한다는 얘기야? TV에 올라가 소파를 보고 있었나? 응? 어떤 아이디어의 전개 순서에 대한 어떤 이 체계가 머릿속에 서서히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빡디한 양의 인풋.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 문법이 틀리고 상관없어. 어쨌든 단어 표현 중심이라도 아웃풋을 하라는 말이에요. 말로 글로. 지금 SO에서 스터디 하시죠. 스터디 안 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50% 이상을 잃고 있는 거예요. 스터디를 해야 돼요. 스터디 시간은 뭐예요 지금 SO 시간에? 중얼거리기 하고 외운 거 서로 체크해보고 이러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중얼거리기 할 때 나는 정말 말 못해요. 쪽팔려서 못한다. 그럼 영원히 쪽팔려서 못할 거예요. 그냥 단어 몇 개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영민하고는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진짜 내가 되게 못해도 잘한다고 거짓말해줘. 그리고 되게 다들 열심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열심히 하는 만 남아있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렇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만 남아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 스터디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못해도 이 사람이 좀 못해도 좀 서로 한단 말이야.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 있었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면 선생님 SO 스터디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몰랐죠. 그래 저는 그냥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혼자 하세요 라고 했어요. 혼자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일까요?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나의 단어 설명이 좋아서 단어 설명에 듣고 하겠다 이거지 그냥. 예. 그러면은 내가 100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먹고 싶은 것만 먹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분명히 10중 8구 그 사람은 원하는 소개의 목적을 생각하는 기간을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쇼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같이 연습하자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허공에 대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허공에 대고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표현 이렇게 못해도 상관없어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막대한 양 인풋 발달 과정이 여기는 어디쯤 되냐면 SF, SO 정도. 그리고 여기 넘어가는 단계가 IM 정도. 요 정도는 이제 AD.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하냐? 통함기를 합니다. SO까지는. 왜 통함기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죠? 맥락 때문에 그랬어요. 자, 요거의 통함기가 왜 좋은지에 대한 특강은 제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특강이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한 건데 그것도 무료 특강에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왜 통함기여야 되는지 보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똑같아요. 서울 is a big city. 근데 서울 is a big city를 여기다가 한글로 서울 어디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게 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지 그게 내게 되냐면 Where you live? I live in Seoul. Seoul is a big city. 이게 맥락이에요. 맥락 내에 있어야지 내 것이 돼서 살아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총알이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맥락 내야 돼. 그러니까 통함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통함기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서 빅시리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장이니까 그걸 통째로 쓸 수 있지만 어떤 문장이 길 경우에는 그 긴 문장을 우리가 똑같이 쓸 확률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배운 것 중에 SO에서 좀 긴 문장 뭐 있었나요? 오늘 뭐였지? 다 까먹었구나. 오늘 뭐였어요? The boy fell 24 feet onto the cement floor and was knocked out cold.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평생 쓸 일이 있냐고? 없죠. 한 경우 있겠다. 야, 너 영어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해봐. The boy fell 24 feet onto the cement floor and was knocked out cold. 빼고는 없죠. 근데 was knocked out cold는 쓸 수 있을 거예요. Fell 20 meters to the ground.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But it was too late.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저는 의미 덩어리라고 하는데 의미 덩어리를 여러분이 가져가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맥락에서 익히고 세 번째는 이거를 순서를 익히는 거예요. 아이디어 나열 순서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장방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장소, 방법, 시간, 부사구의 나열 순서를 가르치게 되면 영어를 못한다고요. 그거는 영어를 못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장방시라고 외우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자, 얘기할 때 in Canada 장소니까 캐나다 맞죠? through 어학원 시간 in 2004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뭐예요? 장방시 하면 한번 떠올려서 거쳐야 되는 거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조비디 일합이 뭐예요? 조동사, 비동사, 디, 일반 동사. 이게 뭐지? 빈도부사의 위치예요. 빈도부사의 위치 언제 이거 할 거냐고.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I would always be like that. I would always be like that. 그냥 입이 붙어 있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조비디 일합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입에 붙어서 나오게. 그래서 우리가 통함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통함기가 아니면 다양한 부분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래요.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안 되냐는 거야. 아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왜 이 순서까지 알아야 돼요? 그게 맥락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특히 윈피 같은 경우에 이야기 쫙 하다가 meanwhile
하면서 갑자기 로드링 얘기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때 맥락이 없죠. 그때는 봐도 상관없어. 최소한 맥락이 이어지는 단계까지는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SO 때도 마찬가지예요. SO도 쭉쭉쭉쭉 다 이어져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이 이어진 부분들은 그냥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통함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통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요 발달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요, 엄청 막대한 양의 인풋을 하는데 이때 내용 자체가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단어가 좀 포멀해지다 보니까 통함기를 하는 것이 이게 너무 투자 시간 대비 얻는 게 적어요. 투자 시간 대비 얻는 게 적어요. 근데 질문은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게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이걸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 제가 못 봤는데 이따가 그거를 제가 기회를 드리면 질문하세요. 뭐 얘기하고 있었죠? 발달 단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한영민하고 좀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AD 단계에서는 제가 통함기를 안 시키죠. 왜냐면 AD 통함기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통함기 하나를 시간 다 가버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분량이 너무 많고 구문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거는 내가 쓰라고 하면 못 쓰겠다 라는 거를 찝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D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장을 찝어내야 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수업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또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통함기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통함기를 할 수 있고 해서 얻을 게 많은 것들은 통함기가 좋아요. 저는 통역대학원 들어가서 스피치를 엄청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최소한 수십 개 외웠던 것 같아요. 한 개당 막 A4 용지를 대여섯 장 이상씩 되는 것들 수십 개 이상 외웠던 것 같아요. 스피치 외우면 왜 좋으냐면은 스피치야말로 맥락이 정말 잘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통함기 많이 했어요. 통역대학원 준비 과정에서도 통역대학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통함기는 어디 그 위치를 막론하고 다 하면 좋아요. 근데 이쯤 되면은 봐야 되는 그 텍스트라든지 머티리얼의 양이나 이게 점점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SO 때 3시간 동안 영어를 읽었어. AD 사람이 3시간 동안 똑같은 영어를 읽었어. 누가 많이 읽겠어요? AD가 많이 읽겠죠. 소화할 수 있는 영어의 분량이 많은데 그걸 통함기 하려고 하면은 너무 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제가 3시간 동안 영어를 읽으면 소설 한 50페이지 읽을걸? 그럼 소설 50페이지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50페이지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말이 많다는 얘기니까 선별적 암기가 별도로 필요 없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되기까지 이 정권을 했다는 얘기지. 근데 누가 이래? 근데 이걸 했다는 얘기는 제가 다 지금 기준이 뭐예요? 해외파가 아니라 국내파. 해외파의 경우는 왜 제가 제외하냐면은 여기 이미 시작 단계가 돼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해리포터나 볼까? 읽히네? 그러니까 나중에 영어 공부 어떻게 했으면 해리포터로 영어 했다는 거야. 아니 해리포터가 너에게 영어를 준 게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좋은 환경을 주신 게 널 영어 하게 만든 거야. 해리포터에게 고마워하지 말라고. 외교관이었던 네 아버지 덕분이야. 그러니까 마련이 돼 있었지 해리포터를 볼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해리포터를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해리포터로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 해리포터를 얘기하냐고. 전 대학원 다닐 때 너무 싫었어요. 해외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가 해리포터를 어떻게 읽게 됐냐고. 그게 궁금하다고. 근데 여기까지 나왔지. 해리포터 어떻게 읽겠어? 네가 살았으니까 읽게 됐지.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그렇게 얘기 주란 말이야. 살아. 그럼 내가 답답하진 않았겠어. 혹은 최소한 승질나진 않았을 것 같아. 네가 나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됐냐? 왜 갑자기 또 자격지심이 빠져. 자, 여기 숙달 과정에 넘어가면요. 여기서도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의 방법이 이쯤 되려면 달라져요. 암기의 방법이 전에는 암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를 예를 들어보면 물론 저도 생각해서 제가 지금 23년 차인데 강의 1년치 하고 지금하고 영어를 본 인풋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그간 내가 새로이 알게 된 것들도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숙련 속도도 이제 익히는 속도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책 읽는 속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속도도 다르고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전에는 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한 5년 6년 전까지는 달달팔이라는 걸 해가지고 미드를 뭐 하루에 2편씩 보고 주말 되면 한 5편씩 몰아서 보고 그리고 볼 때마다 제가 거기 분초를 적어요. 그래서 끊어다가 수업 시간에 쓸 수 있으면 좋을 만한 것 같다 끊어놔. 근데 이렇게 나서 와 이거 정말 좋네, 와 되게 좋은데 라고 하고 봤어요. 그럼 다음날 가면 그 문장이 다 기억나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예문 드리죠.
그 예문을 다 어디서 갖고 왔겠어. 보다가 요새 가져온 거 다. 그러니까 예문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익혀지는 거야.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 억지로 익히는 게 아니라 익혀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국말이 느는 방법이 뭔가요?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 돼. 그리고 책 많이 보면 되고, 신문 많이 보면 돼. 그럼 어휘력도 늘어나고, 말도 되게 늘어나고, 더 중요한 건 정말 특이해. 난 말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뜻인가 했는데, 논리가 늘더라고. 논리가 느는데, 몇몇 정치인들은 왜 그럴까 보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논리가 늘긴 하는데, 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뇌가 스크루업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전까지. 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은 한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는 입시 단계에서 도움을 하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익힐 수 있다면 시간 낭비 안 하고 엉뚱한 월땡땡 무슨 뇌 파먹기 막 큐브 막 이런데 그냥 생각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막 직장 다니는데 영어는 잘하고 싶고 10년 동안 막 여기 강남에 어디 다니고 어디 다니고 10년 동안 다녔대. 10년 동안 왔는데 SF야.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10년 동안 학원 다녔는데 SF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그냥 한번 딱 그래 이거 받아들여지면 그냥 지그시 그냥 쫙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게 빠르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이게 좀 딴 얘기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집에 53세 여성이 같이 살고 있어요.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남양주 강아지 공원이야. 가고 있어. 이상하게 평일인데 막히네. 근데 내비는 요로 쭉 지나래. 그냥 요로 쭉 가면은 우회전하면 1km 나온대. 그러니까 차가 되게 막혀. 쭉 가. 근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요, 빠지래. 옆으로 빠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비가 가르쳐주지 말고 여기 골목으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새길로 가면 더 빠를 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절대 아니야. 오히려 그게 더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무작정 골로 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집으로 돌아간 적도 많아요. 왜? 싸워서. 제가 뭐라고요? 여기 MBTI? ENTJ.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뒤에 J만 똑같아요. 뭐지 그럼? ISFJ. 상극 아닌가? 완전 달라.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냥 이게 딱 했어. 근데 좀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네.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별로 이거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일단 믿으면 그 다음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성향이에요.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어디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었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원래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가던 길로 가야 편해. 그건 좀 딴 얘기고. 그게 ENTJ에서 뭐예요? J인가?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인풋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어떻게든 간에 우리 SF, SO에서 하는 거예요. 통함기를 통한 훈련, 소리로만 훈련한다는 거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했죠. 그리고 또 발달 과정이 되면은 복잡해진 구문이니까 선별적 암기하고 통함기 병행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숙달 같은 경우는 소스를 가리지 않고 선별적 통함기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억지로 연기하기도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웃풋 연습이에요. 5가지를 적어놨어요. 자, 그럼 이거는 수준별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디까지가 SO까지? 카그르까지 이필사 여기 진입 부분까지. 예. 그리고 또 요 이하부터 여기 이필사까지 여기가 아마 이제 AD 정도. 그리고 이제 한영 시역 요 부분에 걸친 정도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영 시역과 한영 요약 통역까지가 입시반 통대 입문반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SO다. 그럼 사실은 이필사 연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자신감을 얻을 만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AD다 라고 하면 이필사는 지금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영 시역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그냥 이따금씩 해보고 말 게 아니라 요일 같은 걸 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AD 단계에서도. 그리고 입시반에서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프랩반에서 한영 시역을 좀 많이 다룰 건데 이건 조금 이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영 요약 같은 경우는 통대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통대반에서 하는 한영 요약이 한영 시역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운지, 그리고 요 5가지 과정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게요. 핵심을 관통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우리가 아웃풋을 연습한다, 말하기를 연습한다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최소한의 뭐라고 하나,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의 그 말을 해낸 연습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의 말을 해낸 연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의 말을 해내는 거. 이게 정보라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맥락하고 비슷해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영어를 못해요. 근데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어. 내 응급차를 불러야 돼. 911을 했어요. 911 can I help you? 라고 물어봤어. 영어를 못해. 그러면은 내가 전달해야 되는 최소한 정보가 뭐예요?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다. 근데 네가 빨리 와.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요거죠. 그럼 요 내용을 몇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30문장이 될 수도 있고 3단어일 수도 있어요. My son broke leg, come fast. 됐죠? 911에 이 정도 하면 성공한 거예요. 자, 이게 초보자 연습이에요. 그 정도면 돼. 그런데 이렇게 조금 숙달됐어. My son just broke his leg. I need you to come right away. 그러니까 조금 더 어때요? 좀 정제가 됐죠.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또 이렇게 수다스러운 아줌마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My son was playing outside for half an hour now. He didn't receive my call and called his friends and he told me that he broke his leg while playing soccer and I really need you to come right here. Right? She's crying like crazy. Where are you? How long do you think it's gonna take? 똑같은 최소한의 정보인데 얼마나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얼마나 그걸 빨리 뱉어낼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말하기 능력이에요. 최소한의 정보, 중얼거리기 할 때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있지. 머릿속에 정보가 있어. 그럼 그 정보 있으니까 내 머리니까 그 정보가 여기 있고 그냥 입으로 막 내뱉는 거야. 근데 막 마음은 어때? 마음은 원의로 돼. 그 왜 안 나와? 가진 게 있어야 나오지. 가진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답답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 항아리에 물이 이만큼 차야지 이제 물이 뿜뿜 넘쳐가 나오는데, 항아리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 항아리가 영어예요. 여러분이 저기 소주잔으로 물을 이렇게 넣었어. 물이 안 나오지. 이런 거예요. 꾸준히 채우란 말이에요. 소주잔으로 채워도 차요. 나는 최소한 그랬던 것 같아. 하루에 소주잔 200개. 그래서 왜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했으니까. 그 차면은 나온다고요. 안 차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소주잔 한 잔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여기 위에 찰랑찰랑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 시작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거쳐가는 거지, 나는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쟤처럼 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못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세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말을 하란 말이에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말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중얼거리기하고 칵을 쓰기 이런 거 했는데, 이게 또 중얼거리기가 힘들어. 왜 힘들어? 말할 게 없어. 그죠? 말할 게 없으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아요. 누가 물어봐주고 누가 계속 그러니까 뭔가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 썼어요? 스터디하고 챗GPT 쓴 거예요. 챗GPT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근데 참 옛날하고 생각하면 챗GPT는 진짜 기적이지. 여러분 챗GPT로 말하기 연습해보셨나요? 네, 되게 괜찮아요. 다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내 핸드폰을 가져야 되는데, 상현씨 내 자리에서 핸드폰을 갖다 주세요. 듣고 있으면. 챗GPT를 이용해서 말하기 연습하는 법, 뭐 요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안 해본 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쉬워요. 그리고 챗GPT뿐만 아니라 유료 어플도 많아요. 유료 어플도 이렇게 말 걸면 대답해주고 있는 게 많은데, 그냥 내 쓸데없이 몇 개 올려놓고 돈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있고 그 앱 스토어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애플 스토어에다가 챗GPT라고 치면 돼. 여기 지금 없는 분들 지금 깔으세요. 깔아. 챗GPT 쳐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챗GPT.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꼬불꼬불한 거 있어요. 그
그 실타래처럼 돼 있는 거 4.9짜리 4.9 아닐 수 있겠다. 오픈 AI 챗GPT 까만색 말고 하얀색으로 된 거 그거 있죠. 그거 깔으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 보이게 할 수 있나?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요게 나오면 돼. 이런 거 이거 이제 이렇게 틀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 밑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마이크처럼 오른쪽 하단부에 까만색으로 되는 거 있죠. 오른쪽 하단부 요걸 누르면 돼. 이걸 누르세요. 오른쪽 하단부에 까만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누르면 보세요. 그래, 듣고 있어 지금.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Hello. Hello. Yes, I'm here. Did you remember the name? Yes, I do. Do you remember what I said? I told you that my favorite movie was Star Wars. 자, 요거는 이게 버벅거릴 때 한국말로 버벅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Hello, can you have a talk with me? Of course. Let's talk. What's on your mind today? 그러니까 그것도 보여줄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너랑 영어 컨버세이션을 하는데 너랑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네가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난 고쳐주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 그거는 나중에 해보세요. 고치지 말고 나랑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지가 질문 답변해 주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m trying to learn English. Can you have a little talk with me so that I could learn better? Come on. I'm trying to learn English, so I'd lik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Can you ask me questions so that I could give you some answers and you could correct me in some grammar and usage? Absolutely. Let's start. What's the most interesting thing you've done this week? This week, the most interesting thing I've done is give lecture to my students. Great sentence. It's already correct, but here's a slightly smoother version. The most interesting thing I did this week was giving lectures to my students.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얘가 대답에 대해서 분석하고 틀린 거 고쳐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순발력 있는 대화가 되기보다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묻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해줘.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게 되면은 한국말로 그걸 주문하세요. 그럼 영어로 얘기해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발력 키우는데 상당히 좋고, 더 좋은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걸 탭을 누르면 내가 물어보고 답한 게 텍스트로 나와요. 그때 찍혀서.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말한 거, 얘가 제시한 걸 보고 나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영어로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건 정말 좋아.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50센텐스인가? 질문이 50개인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서 너무 중단됩니다 해서 3시간 있어야지 리프레시가 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유료 버전 달라지는 했더니 유료 버전도 같더라고요. 유료 버전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컴퓨터를 쓰면 무슨 벗어난 법이 있다는데, 사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챗GPT를 이용하는 시간을 50문장 정도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3시간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한없이 재밌다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영어로 말해보기를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이고, 심지어는 디스커션 할 수도 있어요. 멀시 킬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어제 해봤어요. 멀시 킬링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해봤어요. 뒤에 얘기하는데 내가 좀 딸리더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대답을 a few sentence 이하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tit-for-tat 이렇게 좀 주고받는 대화가 훨씬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요거 말고도 비슷한 어플들이 있는데 보니까 제일 액세스가 편하고 제일 똑똑한 게 요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 컴퓨터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그 사람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징그럽더라고.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라도 안 되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챗GPT를 이용하거나 스터디를 이용하거나 핵심 뭐냐면 인게이지예요. 인게이지. 혼자 하는데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게이지가 되지 않아요. 거울을 보니까. 근데 만약에 챗GPT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내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내가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스터디하면 더 낫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꾸준히 말을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카글 쓰기가 또 혼자 일기 쓰는 것보다 나은 게 뭘까요? 공개된 곳이잖아요. 물론 아무도 안 보지만. 그래서 가끔 내가 들어가가지고 0 찍힌 거 내가 눌러봐요. 아무리 0은 좀 심하잖아. 남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올려야 되니까 의무감을 갖죠. 그러니까 카글 쓰라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필사라고 했는데, 이필사는 이것도 필사의 기술이라고 해서 무료 특강란에 올려놨는데 그걸 꼭 보세요. 방법을. 근데 그 이필사가 무료 특강란에 이필사의 방법, 이필사의 기술, 필사의 기술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3가지 필사 방법 중에 이필사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필사는 통합기의 좀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문장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숙달도가 좀 높은 사람은 한 번도 안 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숙달이 덜 된 사람들은 이미 학습이 끝난 자료를 갖고 하세요. 그리고 통합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필사로 제가 추천하는 자료가 뭐죠? 윈피도 좋고 좀 난이도 높지 않은 거, 세온단 뭐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뉴스 너무 어려워요. 이코노미스트 너무 어려워. 대부분 쉬운 걸로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거, 그리고 컨버세이션보다는 쭉 이어진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아마 덕데이스의 일부분일 거예요. 윈피키드. 처음에는 이게 학습이 끝난 상황이에요. 윈피키드 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들은 윈피키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세요. 이게 받아쓰기하고 수업 듣고 정리하고 다 끝났어. 그래서 이해가 다 잘 된 상태에서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숙달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걸 하기 전에 처음에 해도 돼요. 이거를 처음에는 한 문장 단위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용을 듣고 나서 내용이 이해됐으면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게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내가 영어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guess Mom must have felt bad about how my birthday went down, because today she said we could go to the mall and get a makeup gift. 자, 뭐라고 했나요? 쇼핑몰, 그 쇼핑몰 뭐? 내 생일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쇼핑몰에서 선물 사주기로 했다. 그거예요. Mom must have felt sorry about my birthday going down yesterday, so because she told us that she's gonna take us out to the mall for a makeup gift. 네, 지금 이게 대충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똑같진 않지. 내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한국말로 한 거고. 한국말로 한 거는 영한 통역 연습이라면 이거는 이 뭐야? 입필사예요. 손으로 하면 이걸 필사인데 내가 입으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sure that mom was sorry for my messed up birthday yesterday. I could know that because she said that she's going to take all of us to the mall and give us all a gift. 이러면 좀 더 이 필사가 좀 자유롭게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서 연습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습 안 하고 해보시고, 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강의까지 다 듣고 내용을 안 상태에서 이걸 똑같이 따라갈 필요 없이 어떻게든 내 말로 전달만 하면 돼. 안 똑같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보고 나서 그래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았지 라는 걸 내가 다시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을 많이 뽑아내는 연습도 되고 내 입을 푸는 연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터뷰 연습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 필사를 연습하고 가는 거야. 전에 내일 내가 이제 5분짜리 영어 인터뷰를 하면은 요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인터뷰 내용 따와서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내 인터뷰인 것처럼 내 말로 바꿔서 말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필사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SO 2.0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쉬운 동화책 같은 걸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통역대학원 다니고 있거나 통역사도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통역사들도 이 필사에 해당하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통역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통역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해놓은 통역 현장에서 내가 사야 될 순차 통역을 한번 쭉 읽어봐.
그걸 읽어보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입으로 바꿔봐. 입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이필사 방법은 말은 이필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필사는 내가 만든 말이에요. 어딴 데 가서 너 이필사 아냐 이러지 마세요. 나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필사란 말 썼다면 헤나이치라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일하러 갔는데 나 요즘 이필사 해야 되는데 헤나이치?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건 간에 수준에 따라 다르니 조금씩 변형은 줘야 되겠지만 이 방법이 중얼거리기 이필사가 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리하시면 무지 좋습니다. 나는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자료를 좀 어려운 거를 써가지고 더 힘들어 하긴 했지만 그 통역대건 준비 단계에서 한영 시역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초심자 단계인 분들의 경우에는 나도 저 수준까지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 시역, 영한 시역은 다 해보셨죠? 영한 시역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AD 수업 듣는 분들 제가 AD 수업 시간에 리딩 하는 거 있죠? 그게 영한 시역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바로 한국말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영 시역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연습을 꾸준히만 하면 되게 좋아요. 신문기사 안무대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조선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 부상 이런 거 말고 김건희 이런 거 말고 문해력 합시다. 문해력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걸 긁어와 볼게요. 이 한국말을 보면서 영어로 바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하기 연습의 핵심 뭐라고 했죠? 아니, 그치, 말하기 핵심은 말하기인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말하기 연습의 핵심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을 말해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게 뭐예요? 한영 통역이에요. 통역은 왜 더 어려울까요? 볼 수 없어서. 그쵸? 근데 이건 보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말 딱 볼 때 신문기사가 딱 있는데 신문기사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읽지 않아도 샥 보면 의미 다가오죠. 그 정보만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보가 조금 들어오는데 내 입으로 말이 나오면서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역의 핵심이에요. 영한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영을 더 어려워하는데 한영이 더 쉬워요.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쉽다는 얘기는 이래요. 이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는 내가 쓸 수 있는 한국어 대안이 많을까요? 영어 대안이 많을까요? 한국어 대안이 많죠.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바꿀지를 되게 고민해요. 근데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이 사람 내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서 나와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아이씨, 안 보이는데. 뭐야 이거. 자, 보세요. Okay. One day my child asked me what imokubi meant. I was about to give him an answer, but I stopped myself from giving that answer. And before then, he also asked me what pujori was all about. And I wondered myself if the books kids read these days have such a difficult word. And I also thought to myself that imokubi might have been too difficult a word for a third grader. Or maybe they should be knowing what the word means, but he just didn't. And I know that it would be too much for a parent to expect his own child to look up the dictionary to find out about the words. But I think I can also expect my child to do that because they search the internet to look for things, even though I didn't teach him about internet searching. 어디까지 한 거예요? 부담스러워까지 했죠.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 읽으면서 읽은 내용하고 제가 지금 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소소하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와중에 내가 내 영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프로듀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냥 되면 할 필요 없지. 왜? 그냥 되는데 왜? 안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최소한의 정보로 어떻게든 말을 이어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좀 내용을 쉬운 걸로 바꿔보거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기. 이거는 이제 통대생들의 이제 좌건인데 영어를 가져와요. 영어 원문이 좀 어렵지 않은 걸 가져와.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시역을 해요.
시역을. 그리고 시역을 이 사람이 듣고 그 영어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 한국말을 다시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뒤집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얘는 통역이 되지. 나는 시역이 되고. 거꾸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어를 보고 한국말을 내가 시역하고 한국말을 얘가 영어로 다시 할 수도 있고, 내가 한국말을 보고 그거를 영어로 시역하고 영어로 시역한 걸 얘가 한국말로 다시 바꿔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스터디로 하는 거예요. 순발력 키우는 연습이에요. 이걸 뒤집기라고 얘기해요. 뒤집기. 자, 이건 누구에게 적당한 방법? 통대생. 통대 입시생도 사실 이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순발력 키우기를 연습하기에는 아직 쌓아야 될 인풋과 입필사 등을 통해서 얻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통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선생님의 경우, 한영 통역 선생님의 경우에는 한영 시역을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한영 시역이 주는 중요성이 크거든요. 또 시역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 연습이라고 했는데, 시역은 원래 왜 발달한 방법이냐면 동시통역사를 배양하기 위해서 발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정보를 습득하면서 입으로는 말하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역을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계속 들어와. 근데 들어오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왔는데 내가 영어로 나오고 있어야 돼.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앞부분 어느 부분, 예를 들면 마지막 부분 뭐였죠? 아이는 가르쳐준 적도 없는 인터넷 검색은 자연스럽게도 두서건 줄을 모른다. I never taught my child to search the internet to look for things, but he doesn't really like to look up the dictionary to find out about words. 여기 앞부분만 대충 내용을 보고 뒤에 연결하고, 여기까지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뉴스에 오르내리는 문해력처럼 I often hear news about young people having little understanding of written texts, and this is when I really feel like that this is happening to us. 자, 앞에 내용이 끝나고 뒤를 또 다른 문장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말을 막 엮어낼 수 있으려면 구문에 대한 탄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키우는 연습으로 이 한영 시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영 시역이 사실은 고급자 연습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초급자 연습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나 오늘 학교 안 갔다. 그런 정도 문장이 있으면 그걸 보고 눈으로 해보는 거지. 근데 그마저도 SO에겐 좀 어려울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게 통함기 하는 거고, 중얼거리기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미스터 송에게 한번 줘보세요. 자, 다음 달부터 할 건데 뭐. 긴장했어.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어. 소리가 안 나요? 응? 왼쪽에 이걸 돌려야 돼? 아까 소리가 안 나나 보다. 아까 됐어. 소리가 안 났어. It shows the Korean people's crisis in reading and understanding. According to a report, a study conducted among people between 16 and 65, it showed that Korean ranked 22nd with 249 points in their ability to understand and read and solve problems. 됐어요. 거기까지만. 잘했어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구문이 틀리지 않는 걸 느꼈죠. 그러니까 이게 구문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입시반 수업이었다면 많이 까였겠지. 자, 그럼 다른 입시반 수업 들었던 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뭘 깎겠어요? 뒤로 간 거. 뒤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뒤로 안 갈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봤어.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리 수리 능력까지만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 report was recently released by the OECD, and it looked at people 16 through 65, and it looked at how good they are in math skills and problem solving skills, and Korea was very poor on this report. Koreans had an average of 249 points and ranked 22nd. 문장을 뒤로 안 가도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영시역의 목적은 뒤에까지 본 다음에 번역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정보만 가지고 말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하기 플루언시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력을 막론하고. 근데 할 수 있어 하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억지로 잡고 있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앞에 부분까지 하시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시역까지 설명한 거죠. 여기 됐지. 그리고 한영 요약은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 유의사항. 아까 이제 얘기 안 했던 거. 이제 유의사항만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초기 단계에서 SO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들 다 이거죠. 글로 암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로 암기해야 된다고. 왜냐면 나중에 말 못해요. 그리고 이해를 전제로 아까 얘기했죠. 인풋의 그 내용이 뭐라고, 아예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것하고 정확히 알게 되는 것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잘못 알았는데 정확히 파악하는 거,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뭐 여기 초기뿐만 아니라 발달 과정 부분도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그걸 하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통한 암기, 액센트, 의미 단위 끌어 말하기, 이걸 꼭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 말하는데 따다다다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다다, 따 이렇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물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다시 해볼까요? 따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뭐라고 했죠?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군. 지금 몇몇 사람들 표정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 하이 개그라서 그래요. 자, 이거 SO 때 강조하는 것들이고, 이 과정에서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은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앵커가 9시 뉴스에 하는 앵커가 하는 말을 한국 일반인들이 못하죠. 근데 앵커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려고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뭐 영어에도 보면은 지나치게 어려워서 사실상 우리가 사용 된다기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실용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어역이 높은 어휘 등이 들어간 문장들은 암기 지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중얼거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특히나 SO 단계, 그 높은 단계 올라가기 전까지는 중얼거리기 내용을 절대 쓰지 말고 5회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같은 내용을 반복하라는 이유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지 내가 쓴 표현이 입에 붙어요. 덩어리가 붙어요. 안 그러면은 무작위로 나와. 그러니까 좀 효율성이 급도로 떨어져요. 한 번 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돼. 이거 사실상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꼭 지키시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각을 쓰기는 시간 제한을 두셔야 돼요. 안 주면은 세워라 내워라 해요. 뭐 내가 여러분이 써봐서 예를 들어 30분 걸린다 그러면 25분을 줄이자, 25분 걸린다 그러면 20분을 줄이자. 왜냐하면 순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지 여러분이 고민하는 걸 즐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고행을 시키겠어요?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떠올려 빨리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제한을 꼭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시간 낭비예요. 자, 이 필사 처음에는 문장 단위 숙달되면 2문장. 아까 지금 잠깐 해다 말한 거 있었죠. 보세요. I guess Mom must have felt bad about how my birthday went down, because today she said we could go to the mall and get a makeup gift. Mom took Manny and Roderick along for the ride, and she said they could each pick out something too, which is totally unfair, because it wasn't their birthday yesterday. 자, 이제 한 두세 문장, 세네 문장 됐죠. 이제 요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있죠. I think Mom was pretty sorry for my birthday going down yesterday because she said today she's going to take all of us to the mall and buy us a gift each. And she today said that she's going to also take Roderick and Manny along with me. And she said that they could also pick out a gift for them. And I thought that was pretty unfair because it was my birthday yesterday. 내용이 기억나면 그 기억난 내용을 내용으로 바꿔서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게 되는 것이 한 단계 좀 더 넘어간 거예요. 이게 좀 나는 윈피키드가 싫다. 그러면 좀 쉬운 테드 연설 그런 걸 해도 좋아요. 테드가 오히려 쉬울 수 있어, 뉴스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뽑는 거에 따라서는 쉽게 자를 수 있거든. 그런 걸 이제 한 문장 빼가지고 한번 해보고, 두 문장 빼고. 문장 단위로 하는 이유는 아직 구문에 확실하게 탄탄하지 잘 안 됐거나 플루언시가 떨어진 경우는 문장 단위로 하시고, 아닌 게 내가 좀 긴 말 하고 싶다. 그럼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끊어서 하시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실력이 아직 이거 할 실력이 안 되는데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요거 할 시간에 암기를 좀 더 하시고 중얼거리기를 좀 더 하시고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를 잘 아시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실용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한영 시역, 영한 시역, 수라한 것을 녹음으로. 사실 이 녹음을 여기다 써놨지만 이거 전체에 해당합니다. 각을 쓰기는 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소리로 하는 거는 다 녹음하세요. 다 녹음.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중얼거리기 발표했어. 근데 딱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 또 뭐라 그래요? 어우, 잘했죠? 박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잘한 줄 알고. 잘했구나. 근데 진짜 가가지고 딱 들었더니, 진짜 잘한 거 맞아요.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꼭. 저도 이거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때도 했어요. 우리 때는 녹음을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로 녹음하는 기기가 없어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기자들 쓰는 조그만 테이프 있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도 이거 조그만 이렇게 틱 눌러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테이프가 몇 번씩 닳도록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고 머리 쥐어뜯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들어봐야 돼요. 본인이 고통스러워 봐야 돼.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엔 노래방에서 1시간 노래하고 오면요, 그 1시간 노래한 걸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해서 줬어요. 노래방 서비스 중에 그게 있었어요. 녹음해서 줘. 그래서 어제 술 먹고 나서 막 이렇게 넥타이 막 하고 소화기 막 하고 다 그러고 놀지 않았어요? 소화기로 트럼펫 불고 벽 기어다니고, 난 천정에 막 기어다니고 그랬는데 막 넥타이 막 머리 묶고 이런 거 가지고 노래 불렀어. 딱 나갔는데 테이프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딱 집에 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주머니 딱 친 테이프가 있는 거야. 무슨 테이프지? 나 틀어서 하고 있는 거야. 우와! 이걸 듣고 있던 주인이 어땠을까? 여러분 스스로 영어 한 거 안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딱 그 느낌이에요. 이게 선생님 말이 맞구나. 꼭 들어보셔야 돼요. 액센트를 살리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셔야 돼요. 네, 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강조할 것들 강조하고 이제 최종 유의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질문 좀 받을게요. 인풋량과 아웃풋량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인풋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웃풋이 잘 안 나오네. 당연한 거예요.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풋이 훨씬 많았대요. 그리고 인풋 한다고 그게 다 능동적 인풋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힘 빠진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잘해 보이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분이 딴 거 하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영어를 했던 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것 뿐이야. 힘이 안 되는 얘기긴 하겠지만,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평행 우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한 사람이 별도의 우주를 살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시작한 게 오늘이야. 그럼 오늘부터 해가지고 1년, 2년, 3년 지나면 잘하고 있겠죠. 그럼 3년 뒤에 잘하고 있겠죠. 근데 그 3년 뒤가 이 사람에겐 지금인 거야. 3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영어를 지금 못하는 게 쪽팔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쟤보다 3년 느린 우주를 살고 있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건 누가 잘났고 못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공교롭게도 영어에 관심을 가져 시작한 기간이 나보다 빨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몇 마디 잘한다고 해서 잘날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영어 실력이 지금 현재 떨어진다 하더라도 쪽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사람의 질을 판단해.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참 합리적이야.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Do you speak Korean이라고 해요. Can you speak Korean이 아니라 Do you speak English지? Can you speak English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Can you speak English래. 왜? 영어로 말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하는 건 이 사람의 성향이야. 이 사람은 영어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어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덜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더 늦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늦게 시작한다고 감안하더라도 내가 덜 읽는 거 같네? 그럼 뭔가 어디서 비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효율성을 제고할 만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거예요. 혼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상담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일이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오면 너무 힘들어해. 왜? 평행우주를 살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평행우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복습은 새로운 글 이야기해서 이게 인풋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무리 아웃풋 연습해도 안 넣는 이유는 제가 아까 그랬죠. 딴 거 보다가 전에 나왔던 또 나왔네? 이게 진짜 복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외웠는데 까먹었어. 다시 복습해야지. 집착하지 마세요. 요건 강박이에요. 내가 3달 전에 외웠는데 까먹었다. 당연히 까먹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왜 외워? 제가 왜 외우는지 설명했죠. 아까 구조를 익히고 그 덩어리를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를 똑같이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 기억나시죠? 소고기 먹으면 똥으로 소고기 나오냐고. 소고기 먹어도 그냥 똥이에요. 왜? 이제 소고기가 주는 영양분은 내 근육으로 내 피로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껌 씹는 거예요. 단물 쪽 빨고 나머지를 똑같이 뭐 다시 뱉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는 다 빨아 먹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다.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래 기억 못해도 돼.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고. 처음에 잘 외우고 좀 처음에 제대로 외웠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부담 갖지 말란 얘기예요. 나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들 안 해올라 또. 아유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걸 보셔야 돼요. 그게 학원에서 배우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뭔가 정례화해서 매일매일 보는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에도 상관없어. 마지막 이거 했었죠. SO에서 이번 달에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번역인 것 같은데,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는 것이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풋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알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나가지 말고 정확히 알아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는 그걸 내가 알려고 시도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를 수 있어 라는 걸 항상 전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늡니다. 오케이. 네, 이걸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는데요. 먼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한 몇 분만 받고 또 여기 줌으로 질문 몇 분만 받아볼게요. 근데 워낙 완벽한 설명이어서 질문이 있을까 싶지만 여기는 없고요. 네, 여기 하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가끔씩 코드 스위칭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시는 건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요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영어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한국말로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칭 하는 거는 습관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그냥 영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술을 진짜 많이 먹으면 영어로만 말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술 진짜 먹여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한 말은 다 기억나는데 내가 영어를 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술 취했을 때 스위칭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 보면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측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말하는 게 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더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드 스위칭이 이제 뭐 영어 학습의 방법으로서 작용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영어 학습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결과예요. 네. 그러면 아까 줌에서 질문 몇 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못 받은 게 있었나? 여기 박효진 씨 질문 있네요. 그럼 볼게요. 쓰기 아웃풋을 낼 때 그래마 도구 같은 거 도움받는 건 괜찮은 건가요? 괜찮냐 안 괜찮냐라고 하면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면은 자꾸 맞고 틀리고에 집착하게 돼요. 맞고 틀리고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아웃풋 연습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마는 맞아가는 것이지 고쳐져서 맞는 게 아니에요. 인풋이 많아지고 외우는 게 많아지고 정확히 이해하면요 맞아지는 거예요. 고치는 걸 누가 고쳐줘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끔씩 왠지 검증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기 PT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내가 말할 게 잘했구나. 맞아요.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재미삼아 해보는 건 좋은데 그거를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방해됩니다. 네,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네, 그러면 말하기 특강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시는 잘 보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stop.